어르신, 여기 계시면 곤란합니. 이 구역은 관계자와 초청받은 VIP만 들어올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길을 잘못 드신 건 아니신지요? 그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분명한 선을 긋고 있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안, 광주의 전자산업 박람회 부스들이 늘어선 화려한 전시장 한쪽이었다. 반짝이는 대형 LED 스크린, 최신형 드론 시연 무대, 그리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첨단 부스 사이로 어느새 한 무리의 시선이 그 낯선 노인에게 꽂히고 있었다. 할아버지, 우리 그냥 돌아가야 해요? 할아버지라 부르는 목소리는 맑은 소년의 것이었다. 아이는 낡았지만 깨끗이 관리된 백팩을 메고 노인의 옆에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 꼬마는 생각보다 더 흥미로운 광경을 기대하며 박람회장에 들어온 듯했으나 눈앞에 긴장된 분위기가 영 낯설어 보이는지 아까부터 손가락만 꼼지락대고 있었다. 뭐냐 저 양반은? 옷차림이 이 박람회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군. 근처를 지나던 관람객들이 작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반면 안내 직원은 더 이상 작은 소리로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정한 검정색 슈트를 입고 가슴팍에 행사 스태프라 새겨진 배지를 단 채 어딘가 시종일관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여긴 신제품 발표회가 진행되는 곳이라 허가증 없이 계실 수 없음. 노인은 직원의 말에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테이블에서 엔지니어들과 바이어들이 또 각종 홍보 모델들이 얇고 투명한 태블릿, AI 칩 프로토타입 등을 선보이고 있었다. 그러다 자신에게 손을 뻗은 안내 직원의 시선을 담담히 맞받으며 대답했다. 이곳에서 진행 중인 특정 전시품을 보고 싶어서 왔소이다. 혹시 잠시라도 볼 수 없겠습니까? 입장권이 있어야 합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VIP 초청으로 온 분들 중엔 어르신처럼 직원은 뒤이은 말을 삼키려는 듯했지만 결국 뱉고 말았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거의 안 계십니.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시죠. 그 말이 무심코 나온 순간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더 날카로워졌다. 소년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자신의 할아버지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그러자 노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손자 어깨를 살며시 감싸주었다. 요즘 이런 박람회는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니니까. 네가 좋아하는 신기한 드론이나 프로젝션 기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데려왔단다. 저도 보고 싶어요. 아까 밖에서 플라이어 보니까 진짜 대단해 보이던데요. 아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숨죽이지 않았지만 그 말에 곧장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오더니 안내 직원을 재촉하듯 시선을 교환했다. 그 표정에는 불쾌감이 짙게 서려 있었다. 여긴 업체 관계자, 대기업 임원, 그리고 초청받은 분들을 위해 마련된 장소임니 미안하지만 일반 관람객은 저쪽 1층 메인 전시장만 둘러보셔도 충분히 즐길 거리가 많습.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바로 안내해드리겠습. 안내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에게 다시 돌아섰다. 이쪽으로 나가주세. 굳이 보실 것이 있다면 1층 일반 부스에서. 그는 재차 노인의 팔을 이끌려 했다 하지만 노인은 크게 거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무게중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눈에는 서운함보다는 잔잔한 호기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 그냥 우리 다른 데 갈까요? 소년이 작게 속삭였지만 노인은 아이에게 미소를 보내며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까진 괜찮단다. 네가 보고 싶어 하기도 했잖니. 주변에는 잔잔한 웅성거림이 흘렀다. 저 노인분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원래 이런 자리는 엄격한데 규정이 뻔하지. 같은 목소리들. 노인은 그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으면서도 아이가 주눅 들지 않도록 신경 쓰는 눈치였다. 그러자 아까 그 정장을 입은 남성이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보안팀, 여기 좀 와주세. 이분이 VIP 구역 출입 규정을 모르시나 본데 정중히 안내해드리세. 잠시 후 보안요원 두 명이 다가오자 아이는 점점 불안해 보였다. 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분히 입을 열었다.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신다면 여기서 열리는 발표회 중 특정 기술과 관련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잠깐 살펴보는 정도면 됩니?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오히려 조용한 확신이 어려 있었다. 그러나 그 확신이 거슬린 것인지
정장 차림의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한껏 낮은 톤으로 응수했다. 왜 그렇게까지 들어오고 싶은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음, 혹시 옛날에 여기서 일해본 경력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대놓고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는 투의 태도가 느껴지자 주위에서 작게 웃음소리가 퍼져나갔다. 아이는 두 손을 꽉 쥐며 할아버지의 손등을 바라봤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약간의 아픔이 깃들어 있었다, 사실. 한때는 비슷한 분야에서 일했지요, 그래 보이진 않는데. 자, 경비 요원들 이분을 바깥으로 모시고 가주세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소녀는 손에 쥐고 있던 초청장, 아니 정확히는 일방적으로 받은 홍보 전단지를 꺼내 흔들었다. 여기, 여기 보면 일반 관람객도 신제품 시연이 시작될 때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왜 우리를 쫓아내려 하죠? 아이의 목소리는 얇지만 떨리며 분노가 묻어났다. 그러자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아이가 든 홍보물을 쳐다보았고 정작 남성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건 대략적인 홍보 문구에 불과합니. 오늘 저녁 공개 시연 때 잠깐 입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시간도 아니고 게다가 이 구역은 그가 또다시 말을 이으려 했을 때 갑자기 행사장 한쪽이 시끌벅적해졌다. 저거 왜 저래? 부스 시스템이 멈췄대? 라는 소리들이 들렸다. 기다란 LED 스크린이 갑자기 깜빡이더니 소음과 함께 새까만 화면으로 변한 것이다. 전시장에서 제일 주목받던 전자회사의 신형 디스플레이 시연 부스였다.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예고된 고화질 홀로그램 시연 프로토타입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곧 시연 시작인데. 지금 엔지니어가 달려갔는데 해결이 안 되나 봐. 보안 요원조차 당황해서 브리핑을 받는지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아까 그 정장 남성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지시했다. 기술팀부터 부르라고. 스폰서가 누구인 줄 알아. 이거 망신이라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던 남자는 순간 옆에서 가만히 그 광경을 지켜보던 노인과 눈이 마주쳤다.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었다. 마치 참 난감하겠구먼 하는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는 뭔가 더 화가 난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만 멈춰서 나가세요. 여기 문제 해결해야 하니까. 하지만 노인은 갑자기 화면 꺼진 대형 디스플레이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어르신, 거긴 못 갑니다. 보안요원 한 명이 길을 막으려 했지만 노인이 크게 흔들리는 기색은 없었다. 손자에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서 왔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걸 보니 혹시 제가 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사람들은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노인의 태도에는 이상하리만큼 여유가 담겨 있었다. 안내 직원과 정장 남성은 물론 주위 부스의 스태프들까지 그를 이상한 눈길로 쳐다봤다. 도와준다고요? 어르신이요? 농담도 참. 정작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히 만지다가 더 망가뜨리기라도 하면. 이건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라고요. 어르신 물러나 주세. 그때 노인은 손자의 작고 따스한 손을 조심스럽게 놓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시스템 분석 쪽 일을 조금 했었답니. 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싶네요. 그러나 남자는 빈정대는 투로 대꾸했다. 시스템 분석. 설마 소프트웨어. 오래전이면 지금 기술이랑은 비교도 안 될 텐데요. 아날로그 시절 얘긴가. 그 와중에 옆에 서 있던 인턴으로 보이는 젊은 스태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다. 잠깐,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아니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그는 휴대전화 화면을 만지작거리며 노인의 얼굴을 힐끗힐끗 살폈다. 글쎄, 내 이름이 이 시대에 남아있을 리가 있을까. 노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되물었다. 나는 그냥 곽병수라고 하는데. 그러자 인턴의 눈이 번쩍였다. 잠깐만요, 곽병수 선생님. 혹시 예전에 강원도 쪽 대형 반도체 회사 프로젝트를 담당하셨던 그분이세요? 정장 남성은 갑자기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다. 에이, 설마. 그분은 전설적인 시스템 분석가였다고 들었는데, 근데 지금 이곳에 이런 차림으로 오셨을 리가. 하지만 인턴은 이미 인터넷 검색창에 곽병수 시스템 분석 같은 키워드를 치고 있었다. 잠시 후 화면을 뚫어져라 보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맞아요. 여기 기사에 사진이 있어요.
좀 오래된 자료지만, 세월이 흐르긴 했어도 눈매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관심에 행사장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옛날 잡지 스캔본에서 본 듯한 얼굴, 그리고 세계 최초 오오오 솔루션 개발 기어 같은 문구들이 보이자 일부 사람들이 혹시 진짜 그 곽병수인가? 하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정작 남성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군요. 설령 그 유명한 시스템 분석가라 치더라도 지금 이 최신 고사양 시스템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벌써 우리 엔지니어들이 달려들어 고치고 있습. 그러자 아이가 할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그 기사 속에 나오는 사람이 정말 할아버지 맞아요? 노인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 이야기지. 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일이란다. 남자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혀를 찼다. 정말로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기술하고는 다른 세상일 텐데 괜히 손대지 말아주세. 하지만 어린 인턴 스태프는 이미 호기심이 폭발한 상태였다. 그는 엔지니어들이 분주히 달려드는 고장난 시스템 앞에서 노인에게 확신에 찬 눈빛을 보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다면 잠깐이라도 보시겠어요? 지금 프로토타입 디스플레이가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다들 난감해하고 있어요. 정작 남성은 그 말에 아연실색했다. 당신 제정신이야? 일개 인턴 주제에 이런 중대한 문제에 웬 노인을 끼워 넣어. 하지만 인턴은 작게 읍소하듯 고개를 숙이며도 포기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그래도 곽병수 선생님이 맞으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행운일 수도 있잖아요. 그제야 주변에 있던 다른 엔지니어들도 호기심 반, 긴장 반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진짜 그분인가? 예전에 대기업 SI 프로젝트 리더였던 전설적 인물 맞아? 하는 작은 수근거림이 일었다. 그 와중에 남자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지 짜증난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외쳤다. 좋아. 단 5분만.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 하지만 결과가 없으면 당장 나가주셔야 합니. 그리고 책임은 당신 인턴이 지는 거야. 노인은 작게 한숨을 내쉬고 아이에게 씩 웃어 보였다. 잠깐 기다리고 있어라.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마. 그렇게 말한 뒤 부스 뒤편에 시스템 배선과 소프트웨어 콘솔이 어지럽게 얽힌 쪽으로 걸어갔다. 몇몇 엔지니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노인을 보자 반은 의심, 반은 기대, 어린 눈초리로 자리를 비켜주었다. 지금 전력 공급이나 케이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소프트웨어를 다시 부칭해도 바로 꺼짐니 오류 코드가 계속 3 최소 4초 간격으로 뜨는데 디버깅이 길어져서 엔지니어들이 설명을 늘어놓자 노인은 손자에게 이곳저곳을 구경하라고 하고 곧이어 화면에 집중했다. CPU 부하가 일정 구간에서 일시에 치솟는군요. 이건 버퍼링 오류의 가능성이 있겠소.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엔지니어 자리 앞에 앉아 키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손끝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각종 명령어를 입력했다. 70대 노인에게서 나올 법하지 않은 속도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놀라움과 약간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작 남성은 곁에서 초조한 듯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다. 정말 시간이 얼마 없어요. 노인은 차분히 코드를 확인하더니 어느 특정 줄에서 잠깐 멈춰섰다. 여기가 충돌 지점이군요. 다중 스레드 처리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요. 노인이 낮게 중얼거렸다. 엔지니어가 깜짝 놀라며 화면을 들여다봤다. 맞다. 여기서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하다가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요? 노인은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했다. 엔지니어들이 잠시 감탄하는 표정을 지으려는데 정작 남성이 초조하게 소리쳤다. 이미 우릴 후원하는 회사 임원들이 입구에 도착했다는데? 잠시 뒤 노인이 엔지니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제 한번 다시 돌려볼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엔지니어가 런치 명령을 내렸다. 모두의 시선이 커다란 스크린에 집중됐다. 처음엔 다시 깜빡이는 듯하더니 곧 부드럽게 화면이 돌아왔다. 이어서 현란한 홀로그램 영상이 꽃이 피어나듯 퍼져나갔다.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제대로 구현되자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돌아왔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쳐졌지? 오, 대박이다.
엔지니어들은 그제야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주변 관람객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스크린의 시선을 빼앗겼다. 단 몇 분 전까지 초유의 사태로 혼란에 빠졌던 부스가 순식간에 정상화된 것이다. 당황해 있던 정장 남성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대형 디스플레이에 펼쳐지는 빛의 향연을 넋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 소란 속에서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에게 달려왔다. 우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한 거예요? 노인은 아이의 뺨을 살짝 만져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오래된 감각이라 네가 볼 땐 별거 아닐 수도 있단다. 그냥 이론은 달라져도 기본 구조는 생각보다 비슷하더군.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람객과 스태프들에겐 별거 정도가 아니었다. 특히 아까까지만 해도 노인을 내쫓으려 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거나 연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어딘가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자 서서히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시연이 정상 진행될 수 있겠네요. 이제 막 달려온 홍보 담당자는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어르신, 아니, 선생님, 정말 어떤 분이신지 몰라도 감사합니 덕분에 행사를 망칠 뻔한 걸 살렸어요. 그러자 인턴 직원이 조금 전에 찾아본 기사를 들이밀며 흥분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이분이 곽병수 선생님 맞습니다. 전직 시스템 분석가, 예전에 대규모 기업 솔루션을 개발하셨던 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초창기에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큰 공헌을 하신 전설적 인물이요. 그 말이 장내에 퍼지자 여기저기서 진짜로? 정말 그분이었던 거야? 하며 또 다른 술렁임이 일었다. 아까는 노인의 낡고 수수한 외투와 차림새만으로 어르신, 나가주세요라고 했던 이들이 일제히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작 남성도 얼떨결에 다시 노인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자존심이 상해 보였다. 정말 그런 대단한 경력을 가지셨다면 왜 지금은 어째서 이렇게 남자의 목소리는 점차 작아졌고 그 빈틈을 틈타 아이가 귀갯말로 할아버지에게 궁금증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 아까 신문기사에 나올 정도로 유명하신 거면 예전에 대기업에서 중요한 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다니세요? 노인은 손자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웃었다. 그 얘긴 좀 이따가 해줄게. 우선 여기 계신 분들께 설명을 마쳐야겠구나. 사람들은 아직도 노인을 스포트라이트 받는 인물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한 스태프가 조심스레 마이크를 건네왔다. 선생님, 혹시 짧게라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연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거니까요. 노인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지만 주위에서 부탁을 거듭하자 간단히 마이크를 쥐었다. 별다른 건 아니고 워낙 복잡한 코드를 동시에 돌리다 보니 특정 구간에서 스레드 충돌이 일어났습. 아마 최신 그래픽 엔진을 돌리기 위한 패치를 어설프게 임시 적용하면서 구버전, 라이브러리와 충돌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해보니 기존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 문제는 해결되겠더군요. 그는 길게 설명하려 하지 않고 최대한 간단히 말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정작 남성조차도 얼굴이 달아오른 채 허둥대며 마이크를 받아 들고는 노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말 감사드립니? 제가 처음에 많이 무례하게 대한 것 사과드리고 싶습.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 오해가 있을 수 있지요. 이쯤에서 수많은 관람객과 스폰서 관계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와, 드디어 시연을 볼 수 있나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신데요? 하며 하얀 머리 노인에게 관심이 집중되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여긴 VIP만 들어오라 했는데 노인은 뭐냐? 라고 수군대던 그 사람들이다. 인턴 직원이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다른 스태프들에게 노인의 정체를 설명하고 사람들은 노인이 과거에 맡았던 프로젝트명이나 업적을 듣고 탄성을 내질렀다. 정말 그 유명한 분이셨다니 전혀 몰랐네요. 그러니까 사람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제야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고 특별한 손님이 나타난 듯 노인을 극진히 모시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자리 한번 마련해 드릴까요? 선생님, 편하게 앉아서 새롭게 시연되는 기술을 구경하시죠. 같은 제안이 쏟아지자 노인은 어색해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때에도 할아버지 옆에 찰싹 붙어 있던 아이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듯 눈을 반짝였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멋진 일을 하셨던 분인 줄은 몰랐어요. 난 할아버지가 컴퓨터 잘 다루시는 건 알았지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쓰다듬던 아이의 머리를 또 한 번 만져주었다. 옛날에 그 일을 꽤 오랫동안 했었지. 그런데 너희 할머니가 아프기도 하셨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서 이제는 그만 은퇴하고 쉬엄쉬엄 살아가고 있단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동경과 존경이 뒤섞인 빛이 어른거렸다. 그러자 옆에서 인턴 직원이 나직이 물었다. 그럼 실제로 회사를 떠나신 지가 꽤 되신 거네요? 한창 잘 나가실 때 은퇴하신 걸로 기사에 나와 있었는데 혹시 힘든 사정이라도 있으셨던 건가요? 노인은 작게 웃으며 이제는 제법 군중도 적잖이 듣고 있다는 걸 알기에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아내의 건강이 안 좋아진 뒤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돈이나 명성도 중요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아이들과 손주들과 함께 쉬면서 천천히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사는 쪽이 더 행복하다고 느꼈습. 사실 오늘도 손자에게 새로운 기술들을 보여주고 싶어 광주까지 온 거고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평범한 노후를 보내던 중 옛일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현재의 소박한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몇몇은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다. 정작 남성도 미간을 찌푸리던 표정이 점점 풀려갔다. 그리고 잠시 뒤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린 듯한 얼굴로 노인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정말 제가 죄송합니. 처음에 너무 예의 없이 외모만 보고 판단했네요. 그의 목소리에선 이제야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다. 주변에서 보던 스태프들과 관람객들 역시 은근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듯 서로 눈치를 보았다. 노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 사실 저도 제 과거 이력을 들먹이며 사방에 알리고 다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모르셨던 건 당연해요. 저야말로 요즘 기술 트렌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괜히 궁금하다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영역에 발을 들인 셈이니 그 말에 정작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거의 울먹이듯 대답했다. 아님니 덕분에 큰 문제를 구했습. 솔직히 저도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오래된 분들이 이 첨단 산업을 제대로 아실까 하는 편견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죄송합니. 그가 깊숙이 허리를 숙이자 주위 스태프들도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뜻을 표했다. 관람객들 중 몇몇은 휴대전화로 노인의 사진을 찍으며 이분을 진작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속물이었나 봐. 같은 말을 나누었다. 할아버지, 이제 마음 편히 구경해도 되는 거죠? 아이가 조심스레 묻자 정작 남성이 얼른 먼저 대답했다. 그럼요. 당연히 환영합니. 오히려 저희가 제대로 자리도 마련해 드릴게요. 그리고 시연 후에는 꼭 새로 준비한 자료들도 보여드리고 싶습. 그는 한결 낮아진 자세로 그러나 열정 어린 목소리로 노인과 아이에게 안내를 시작했다. 이제 더는 보안 요원도 제지하지 않았고 안내 직원도 친절하게 동선을 설명했다. 이윽고 노인이 아이와 함께 부스를 돌아보자 직원들은 재빨리 물과 의자를 가져다 주며 대접했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할아버지, 여기 드론 보세요. 아이의 얼굴엔 호기심이 가득했다. 노인은 그런 손자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정말 그러네.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건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네가 관심 있으면 좀 자세히 물어봐도 좋을 것 같구나. 주위 엔지니어들은 이제 그 노인에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자기가 개발한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좀 봐달라고 요청했다. 혹시 개선할 점이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 최적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같은 질문이 쇄도했다. 노인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간단히 조언을 건네주었다. 그런 부분은 병렬 처리 구조를 재설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각 모듈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순환 의존 관계를 끊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젊은 개발자들은 마치 보물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를 연발했다. 정작 남성도 한 발 물러나 노인의 지도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결국 결심한 듯 다시 한번 노인에게로 다가왔다. 선생님, 혹시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조용한 구석으로 노인을 안내했다. 아이는 인턴 직원과 함께 드론 부스를 구경하고 있었다. 사람이 덜 지나다니는 모퉁이에 이르자 남성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은퇴하셨던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업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무시했던 과거가 있었음 하지만 지금 보니 경험과 통찰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절감합니. 진작 배울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의 고충을 헤아리는 듯 차분히 듣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네도 꽤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 같구먼. 나도 예전에 그랬으니 이해한다네. 속도가 중요한 이 업계에선 쉬어가는 순간이 곧 뒤처짐이니. 남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마습 저도 그래서 늘 트렌드를 쫓으면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애썼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부인,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뒤처진 기술만 알겠지 하고 선을 그었죠. 그는 울적한 듯 눈길을 바닥에 떨구었다. 노인은 한 박자 쉬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남성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가 자네보다 나은 사람이라서 이 문제를 푼 게 아니란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지. 문제의 원인이 예전에 내가 겪었던 상황과 조금 비슷했거든. 이 세상은 경험과 배움이 늘 다양하게 펼쳐져 있지. 자네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되 조금 더 유연한 마음을 갖는다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게야. 남성은 작게 코를 훌쩍이며 연신 감사합니다만 되뇌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혹시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자문이라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선생님이 원치 않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종이 한 장을 꺼내 전화번호 몇 자리를 적어주었다. 어차피 난 요즘 여행을 하면서 지내니 집에는 잘 없네. 그래도 연락을 남겨두면 혹시 내가 또 이 근처에 오게 될 때 볼 수 있겠지. 남성은 반가워하며 종이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정말 감사드립니. 제가 여기 박람회 끝나면 식사라도 대접. 그건 다른 날에 하세. 손자가 여기저기를 보고 싶어 하니 오늘은 손자와 시간을 보내야지. 그 말이 떨어지자 남성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그럼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가 꼭 제대로 보답하고 싶습. 그 뒤로 부스를 돌아다니며 진행되는 시연을 다 본 노인과 아이는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 드디어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었다. 정작 남성이 직접 직원들을 통해 식권이며 음료를 가져다 주었고 다른 스태프들도 들러서 선생님,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정말 멋지십니다. 같은 말을 남기고 갔다. 아이도 점심을 먹으며 아주 들뜬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연신 질문을 했다. 할아버지, 옛날엔 하루 종일 컴퓨터만 다루셨어요? 진짜 로봇 같은 걸 만들기도 하셨나요? 노인은 웃으며 답해 주었다. 로봇은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걸 보조하긴 했지. 그 덕에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편해졌고, 근데 네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내가 곁을 잘 지키지 못했어. 조금 더 그녀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일이 바빠서. 그는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금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 뒤로 깨달았지. 성공이 뭐 대단한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건 가족이더라. 그래서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너희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단다. 아이의 눈에 애잔함과 존경이 함께 비쳤다. 저도 할아버지와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게 정말 좋아요. 오늘도 멋있었어요. 그때 막 시연이 성공적으로 끝난 부스 무대에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이번 시연에 도움을 주신 특별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 그리고 모두에게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박람 회장이 한층 밝아진 기분이었다. 처음엔 노인과 아이의 등장으로 비웃음과 불쾌함이 감돌았지만 이제는 곳곳에서 노인을 향해 존경의 눈빛이 느껴졌다. 다만 노인은 여전히 겸손하게 손자와 조촐한 식사를 마치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부스가 어느 정도 정돈되는 시점이 되자 정작 남성이 노인과 아이를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보안 요원이나 직원들과 함께가 아니었다, 혼자였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인사드리고 싶었습. 오늘 덕분에 행사를 무사히 치렀고 저 자신도 많은 걸 배웠습. 감사합니. 제가 너무 늦게 알아봤네요. 노인은 물컵을 내려놓고 차분히 미소 지었다. 나도 오늘 유익했네. 사실 내가 요즘 기술에서 뒤처진 건 아닐까 걱정도 했는데 이렇게 실제 시연장에서 최신 트렌드를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기쁘고 자네나 저나 좋은 기회였지.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아이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정막이 흐르다가 정장 남성이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사실 전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게 맞다고만 생각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 무엇을 위해 사는지 스스로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 혹시 제가 나중에라도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거나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실례가 될까요? 노인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실례라니. 언제든 좋습. 나도 아직 배울 점이 많고 내가 알고 있는 옛 기술은 이미 옛날 것이 됐으니 최신 정보를 자네에게서 얻을 수도 있지 않겠소? 그 말에 남성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제 편견을 깨고 다양한 분들과 교류를 해보겠습. 선생님 말씀처럼 경험은 시간 속에서 진가를 더해가니까요. 아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오늘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멋진 걸 봤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꼈고요. 저도 꼭 많이 배우고 싶어요. 남성은 아이를 바라보며 말문이 트였다 그래요. 훌륭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니 너도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거야. 세상을 편견 없이 넓게 보는 법을 배운다면 분명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순간 인턴 직원이 다가오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아, 혹시라도 괜찮으시다면 행사 측에서 오늘 일에 대해 감사의 뜻을 담아 작은 상장 비슷한 걸 준비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번거로우실까봐 고민이네요. 노인은 놀랍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필요까진 없습. 난 그저 한번 구경하러 온 사람일 뿐이니 굳이 상장까지야. 그러나 인턴 직원은 간절해 보였다. 이번 박람회가 워낙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실은 성공적인 시연에 엄청난 투자가 달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다 무산될 수도 있었습. 저희 행사 책임자도 꼭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부탁드립니. 정작 남성도 거들었다. 이번 스폰서가 유명 대기업이라 행사장이 쑥대밭이 될 뻔했어요. 선생님이 해결해 주신 그 짧은 순간이 우리에게는 기적이나 다름없었습. 그는 허리를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덧붙였다. 제게도 제 동료들에게도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주셨고요. 노인은 쑥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들이 원한다면 그럼 상장인지 뭔지 마음대로 하게. 난 그저 일찌감치 퇴근한 옛 분석가일 뿐이니 너무 과대평가하지들 말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환한 웃음과 함께 박수를 보냈다. 이미 이곳저곳에서 몰려든 관람객들도 와, 저분이 그 문제를 해결한 분이시구나 하며 호기심과 존경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이후 박람회장에서는 노인과 아이가 원하는 것을 편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각 부스 담당자들이 나서서 안내를 해주었다. 무엇보다 아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드론 체험 부스에서 실제 조종을 해보며 우와 하고 감탄을 거듭했다. 노인은 만족스런 미소를 지었다. 더는 아무도 그들을 내쫓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들 더 좋은 대우를 하고 싶어 했다. 괜찮으십니까, 선생님? 혹시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선생님, 여기 최신형 VR 체험도 있으니 손자분과 한번 해보시죠. 수많은 제안이 쏟아졌지만 노인은 손자와 간단히 박람회장을 둘러본 뒤 귀가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너무 많은 호들갑보다는 평범한 관람객처럼 돌아다니는 게 더 좋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여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정장 남성이 다시 찾아와 표정 가득 감사함을 드러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 싶습. 사실 제겐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선생님께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게 느껴져서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잔잔한 목소리로 답했다. 나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닐세. 다만 내가 살아보니 성공이든 명예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일부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지.
일을 사랑하고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면 언젠가 큰 후회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해. 남성은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저도 회사와 직원들, 그리고 제 가족까지 두루 챙길 수 있는 균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 아이도 그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아까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새기는 듯했다. 노인은 그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행사장 출구 쪽으로 향했다. 뒤늦게 현장 책임자들이 감사장과 소정의 기념품을 건네려고 뛰어왔지만 노인은 짐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감사장은 잘 보관해 두시고 기념품은 손자 간식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웃어 넘겼다.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순간 정장 남성을 비롯한 스태프들은 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다. 그들은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경외심이 섞인 눈빛으로 노인과 아이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사람이 많아지자 조금 쑥스러운지 작은 손짓으로 이들을 달랬다. 오늘 고맙소이다. 다들 수고 많았네. 내 손자에게도 좋은 경험이었어. 정작 남성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 저희가 배운 게 더 많습.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 아이와 노인이 전시장 바깥으로 나가자 막바지 행사에 분주했던 안쪽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달라져 있었다. 모두가 조금 더 겸손해진 태도로 다른 관람객이나 스태프를 대하고 있었다. 알게 모르게 전해진 이야기를 듣고 나이 많아 보이는 분이나 수수한 차림의 고객도 어떤 능력이 있을지 모른다더라 같은 말이 오갔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행사장 현관문을 나서며 아이가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누군가 노인의 뒷모습을 사진에 담으려는 듯 휴대전화를 들이댔지만 노인은 슬쩍 몸을 돌려 피했다. 할아버지,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요? 허허, 뭘.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오.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기술자들이지. 난 잠깐 들렀다가 도와준 것뿐이야.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활짝 웃었다.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제일 멋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할아버지예요. 그 말에 노인은 잠시 멈춰서서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광주의 화창한 햇살이 광장에 내려앉아 박람회장 창문에 반사되고 있었다. 주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어쩐지 한결 따뜻해진 공기가 느껴졌다. 노인은 아이와 함께 천천히 걸었다. 그들이 떠난 뒤에도 행사장 안에선 여전히 그 노인분 대단하시다, 함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선 안 돼 하는 대화가 이어졌다. 그리고 점차 서로 조금 더 배려하는 시선과 말투가 자리 잡아갔다. 노인은 행사장 입구 계단을 내려오며 손자에게 작은 미소로 속삭였다. 우리나 어디 밥이라도 먹을까? 광주에 맛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던데. 네, 좋아요. 할아버지, 맨날 얼큰한 국밥 먹자고 하시면서. 둘은 웃으며 나지막한 농담을 주고받았고 이내 골목 어귀를 지나 어느 식당가로 발길을 옮겼다. 박람회장에서 쏟아지던 박수와 밝은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그 여운은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렇게 모든 갈등과 오해가 풀린 뒤 노인과 아이는 평범한 관광객으로 돌아가 조용히 다음 여정을 이어갔다. 그러나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곽병수라는 이름과 그의 겸손한 태도,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외모나 나이에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는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깨닫게 된다. 주변에 있는 혹은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가 실은 엄청난 재능과 깊은 배경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다. 당신도 혹시 외모나 나이로 사람을 속단해 본 적은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저 사람이 무슨 대단한 걸 할 수 있겠어 하고 선을 그은 적은 없었는지. 세상에는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사는 이들이 많다. 그 이야기를 겉모습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오늘 이 할아버지의 경험이, 그리고 변화를 겪은 박람회 스태프들의 일화가 전해주듯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당신은 어떨 때 사람을 가장 많이 오해하곤 하는가? 과연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겉보기와 전혀 다른 가능성을 품고 있진 않을까? 하루를 살면서 잠시 멈춰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떨까?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겉모습 넘어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혹시 당신 자신의 숨은 재능이 있다면 어느 날 그 재능을 펼쳐 보이며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보길. 세상은 생각보다 열린 곳일 수 있으니 말이다.